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날씨 이야기부터 하고 가야겠네요.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대요. 저랑 개아들이랑 산책 무척 좋아하는데 이번 주는 못 나가겠네요. 비 오는 날 한번 나가보기는 했는데요. 한 손엔 우산을, 한 손엔 개줄을. 듣기만 해도 번잡스럽죠? 핸드폰 들 손이 없다니까요. 대신 올해 4월에 제주도에서 찍은 멋진 밤바다 풍경을 올려봅니다. 밤바다 얼마만인지요? 대학생 1학년 때나 가봤지요. 밤바다 풍경을 즐기러 간 게 아니고요. 그냥 술 먹으러 갔지요. 몇십 년 만의 밤바다네요. 전 개인적으로 밤바다는 별로예요. 탁 트인 수평선과 끝없이 펼쳐진 해변이 한눈에 들어오는 낮바다가 최고죠. 밤바다는 글쎄요.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캄캄해서인지 분명 낮 동안 즐겼던 그 바다, 같은 바다인데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서 무서워 보이고요. 낮 동안은 끝없이 펼쳐져서 멋졌던 해변가도 밤에는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무서워지는 밤바다여서 혼자는 어림도 못 내고요. 다 큰 아이들과 나와보니 또 새롭네요. 밤바다의 매력이 있네요. 멋지네요. 밤바다 하면 계속 무섭다 이렇게만 느낄 줄 알았는데 멋지다로 바뀌네요. 그러고 보면 영원한 건 없어요.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는 건 예전부터 들어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요. 영원할 것 같아서 겁을 낼 때가 많지요. 좋은 일이야. 영원하면 좋죠. 겁을 왜 내겠어요. 영원히 계속될까봐 겁을 먹을 때는 아프거나 힘에 부치는 일이 닥쳤을 때지요. 며칠 전에 입병이 났어요. 양치질을 너무 깨끗하게 열심히 하다가 잇몸에 칫솔이 부딪혔어요. 아이고 아파라. 그냥 그러고 말았죠. 어릴 땐 그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늙어선지 먹는 것이 시원찮은 건지 부딪힌 자리가 점점 빨개지더니 하얗게 되면서 구멍이 생겼어요. 아시죠? 입병 진짜 따가워요. 알보칠도 사고 비타민C도 급하게 챙겨 먹었어요. 4년간의 경험이 있지요. 아무리 심한 입병도 9일 정도면 낫는다 아는데도 덜컥 겁나는 거예요. 5일 정도면 괜찮아졌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낫지 않는 거지? 8일이 넘어가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거 혹시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입이 계속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잠시 다른 일에 몰두하다 입병의 존재를 깜빡하고 잊어버리다 보면 어느새 입병은 씻은 듯이 나아 있지요. 머쓱하네요. 또 영원할 것 같아서 겁이 나는 건 오늘 같은 날씨예요. 비 오는 날 다니기가 점점 힘에 부쳐요. 비 오는 날 자전거 타기가 점점 겁이 나요. 예전에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쌩쌩 달렸거든요. 오직 지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일념으로 거침없이 내달렸지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 쫄보가 되어서 차라리 걷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살금살금 다녀요. 비만 좀 덜 내리면 좋겠는데. 네, 알아요. 장마 기간 동안만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다는 것도 알아요. 일주일에서 10일 그 기간만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또 비가 오는 장마지요. 그 장마 기간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한 이틀만 연이어 비가 와도 영원히 비가 계속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서 울적해져요. 길어야 다음 주면 장마 끝나. 힘내자. 이게 아니라 이제 겨우 이틀 내렸는데 언제까지 비가 계속 오는 거야? 그러고 난 또 언제까지 비를 맞으며 다녀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침잠해 있다가도 해가 반짝 나죠? 그럼 또 언제 걱정했냐는 듯 헤헤거리며 다닐 거예요. 머쓱하네요. 이렇듯 영원하지도 않을 것을 영원할 것 같이 호들갑 떨고 수선 피우고 세상 어리석죠? 근데 더 어리석은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영원할 것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건 책이나 강연을 통해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전 자신했어요. 나와 그분과의 관계는 영원할 거야. 그렇게 굳게 믿고 따르고 노력하고 애썼어요. 드라마 대사 중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온갖 개그 소재로 희화화돼서 그 말의 절실함이 많이 희석되었지만 사랑을 사람으로 바꿔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그분에게요.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변해서 저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을 때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참 어리석어요, 제가요. 가족들도 등을 돌리고 떠날 수 있는데 심지어 그 이별을 경험한 제가 하물며 사회에서 만난 이들과의 관계가 영원할 줄 알고 있었어요. 순진하다 할까요? 그렇게 믿은 만큼 배신감도 크고 슬픔도 컸지요. 겉으론 씩씩하고 웃고 다녔지만 가슴 한켠은 항상 뭔가 해결하지 않은 어떤 과제 같은 것을 품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중 한 분은 아직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요. 그러던 중 남인수 작가님이라는 분의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영원한 관계는 없어요. 네, 그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는데 제 마음은 너무 아파요. 작가님, 곧이어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원래 비겁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에 급급해서 상대의 입장이나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행동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관계가 영원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최대 9일이면 낫는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낫지 않을까봐 아플까봐 겁을 내던 입병처럼 최대 2주면 소강 상태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비가 계속 올까봐 투덜거리는 장맛비처럼 인간관계도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등 돌린 그분들을 원망하고 아파했던 찰나에 그분들도 비겁한 선택을 하셨구나. 배울 점 많고 본받을 점 많았던 그분들조차도 본인의 입장에 급급해서 나를 두고 가셨구나.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는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영원한 게 아니라더라도 그분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된 건 내 탓이 더 커. 너가 공감을 하지 않고 팩폭만 때려서 그럴 거야. 너가 뭐가 나서 그랬을 거야. 이러면서 자책을 엄청 했거든요. 나라도 등 돌리고 떠났겠다. 이렇게 자책하다가도 또 울컥해서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니?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마음 저 마음을 옮겨 다니며 저가 저에게 괴롭혔지요. 그러다 사람은 비겁한 존재예요. 생각보다 비겁해요. 라는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한 큐에 이해되었어요. 영원한 인간관계는 없는 게 맞구나. 영원하지 않다 해서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많이 옅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요. 많이 훌륭한 분들도 많이 비겁할 수도 있다는 것도요. 세상에 참 영원한 건 없네요. 그걸 이제 깨닫네요. 참 어리석지요? 그만 아파할랍니다. 허접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비 피해 없으시길 기도합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